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이제 토요일 밤 늦은 시간이고요. 어, 금요일 밤에 있었던 미국 만기일 결과를 체크하고 이렇게 밤늦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이번에 걸린 자금은 약 7천조에서 8천조 원 정도로 굉장히 크게 큰 싸움이 일어났죠. 그 금요일장 우리장 본장 열리기 전에 목요일 새벽에 이제 확인된 움직임으로 저는 이제 금요일에 전략을 제시해드렸고, 그 금요일에 우리장이 이제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락한 모습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상태로 미국 증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금요일 때. 그래서 야간 선물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의 이제 하락률보다는 우리 야간 선물이 상당히 선방을 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야간 선물이 360.25로 종료했는데 불과 0.24%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물론 야간 선물은 나스닥에만 연관지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장 때 나스닥 움직임만 가지고 우리 장이 움직이지 않듯이 미국에도 그 야간 선물에도 많은 변화 요소들이 있죠. 물론 뭐 다우 지수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강하면 나스닥이 하락하는 것에 비해서 시장이 잘 버텨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날 우리 시장이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도 또 반영돼서 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60선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좀 빠져서 위협했던 요 상태에서 이 정도 부근까지 내려와서 지금 끝난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위클리 옵션 만기를 겪으면서 잘못하면은 이 강한 추세대를 이탈하면서 마칠 가능성 또한 염두를 해둬야 되긴 합니다. 물론 지금 의뢰 걱정할 건 아니지만 조금 사실 부담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 오늘 녹화 후반으로 갈수록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 포인트들을 어쨌든 목요일 밤 사이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고, 결과를 보고, 그다음 지표들을 보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시장은 목요일 만기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승은 그날 내마녀의 날, 외국인들이 롱 포지션을 롤오버하면서 살리는 요 날, 그리고 롱을 좀 청산하고자 하는 요런 움직임 때문에 내마녀의 날에 특화된 그런 상승 마감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돌파가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내마녀의 날에 움직인 돌파기 때문에 좀 뒤의 상황을 좀 더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다음에도 더 올라가는 모습이 탄탄하게 그려졌다면 뭐 좀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었을 텐데, 내마녀의 날에 올라간 것은 솔직히 조금 신뢰가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에 바로 내리꽂았고, 제가 목요일 마감 영상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내마녀의 날 이후에 일주일 정도를 주의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1조 원 정도의 선물 매도를 하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다. 근데 금요일에 내마년을 끝나고 다음 날 바로 1조 원대 매도가 나와 버린 겁니다. 이제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이 보시다시피 1조 200억 팔고, 코스피도 1조 원 넘게 팔고, 반대로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줬고요. 프로그램 비차익도 1조 4천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제 이따가 또 얘기를 나눌 건데, 어쨌든 상당히 부담스러운 하락이 나왔고, 일단 목요일 거 이제 미국이 끝나고 금요일 우리장 시작할 때 제가 파생반에 오늘의 전략을 항상 8시 41분 내지 8시 42분에 프리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 하락의 무게감을 둔 메시지들을 좀 드렸죠. 왜 미국채 금리가 10년물이 이제 4.292, 그 당시에는 4.292로 2.39% 올라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4.3080까지 올라갔던 거고요. 환율이 잘 제자리를 찾아가다가 이제 1310원 언더까지 내려가다가 요때죠. 1310원 언더까지 내려가다가 밤사이에 여기까지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1324원까지 상승했고, 금요일에 추가적으로 올라서 1330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32원으로 지금 끝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축소가 됐는데 6월 금리 인하가 지금 60% 언더로 잡히고 있죠. 55.2가 이제 55.2, 3.6 더하면은 한 대략 한 50, 한 8, 9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60 언더로 지금 내려와 있고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6월에도 솔직히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시장에서 드리워지면서 기대감이 확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3월 11일에 BTFP 종료가 되면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힘이 3월 11일 기준으로 전 1년 동안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그 이후에 1년은 약해질 수 있다고도 저번에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의 시장 기대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변수는 대선이죠. 예, 올해는 대선이 있는 시기로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뭐 FOMC 때 어떤 요즘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니까 의중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FOMC 때 파월 의장의 어떤 메시지들 그다음 점도표 확인하면은 또 시장이 다시 또 활활 부활해서 타오를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부담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이전 1년의 그 환경하고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만기 지나면서 포지션이 일단은 오랜 기간 동안 숏 포지션을 유지해 왔었는데 만기 지나면서 지금 중립 성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 일시적일 수는 있습니다. 가끔씩 한 2, 3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뒤바뀌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좀 신경이 쓰이네요. 그래서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급이 무시 못합니다. 지금 원유 선물 보시면은 개인들이 롱일 때 하락하고 숏을 보일 때 그 구간 동안에는 잘 안 내려오는 그리고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강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이 해외 선물 쪽에서의 포지션은 그래도 굉장히 유의미한 참고사항이 됩니다. 어쨌든 뭐 나스닥은 만기일에 하락하면서 강한 상승 추세에 대한 위협을 보이면서 끝났고 우리는 먼저 좀 반영돼서 어, 움직였던 거. 제가 금요일 시작 전에 가장 우려되는 그림 중에 하나가 1월 3일 요거랑 비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장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1월 3일 그림 나올 수 있다. 어떻게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1조 원 정도의 매도가 확대될 때. 자, 그대로 비슷한 그림이죠. 물론 그때도 이제 외국인들하고 그때 개인 콜이 좀 많았을 때고 금융투자의 풋 매수가 매집됐던 때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삼성전자 숏을 모으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딱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찍고 던이겠죠. 어쨌든 뭐 그런 시기 그때 시기보다는 조금 뭐 덜 내려왔어요. 다행히도 여기 때는 강한 추세 이때는 뭐 워낙 강했으니까 상승이 당연히 하락의 조정폭 그 각도도 좀 셌죠. 그래서 추세를 바로 꺾어내면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숏을 공략하는 경우에 수익이 많이 났었죠. 그렇게 또 강조를 드렸었고 미리 준비도 했었고 그죠. 숏 포지션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각도가 좀 더 완만합니다. 중심 양봉 다 살아 있지만 각도가 완만한데 위협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활활 타올라서 갭 상승을 크게 보여서 이렇게 커버될 수 있으면 그냥 원래 가던 길인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갭 하락을 어느 정도 보여야 되고 그러면 추세 이탈에 대한 위협이 생깁니다. 이제 월요일에 위클리 옵션 만기하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추세 이탈을 종가까지 만든다면은 조금 위험 신호를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제가 밑에 설명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특히나 투신이 종가에 신규 매도를 이제 6,600억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신규 매도 9,700억을 잡아버려요. 여기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종가에 6,700억, 6,600억을 매도했다라는 거 선물. 그리고 토탈 9,700억입니다. 자, 이날 투신이 7천억을 종가에 매도를 합니다. 7천억. 토탈에서 7천억을 매도를 해요. 그래서 엄청난 수익이 있었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3천억을 또 추가 매도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투신은 다 빨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투신의 수익이 컸던 구간인데 뭐 투신이 계속 만기 전까지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미결을 썼다가 만기 끝나고 첫날에 대량 매도를 또 잡아버린 거죠. 물론 환매수가 2천억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투신의 이제 그림을 보면은
자, 투신의 그림을 보면 지금 이렇게 오늘 끝났다라는 거. 마지막에 주황색 바 보이시죠? 투신의 신규 매도가 쫙 크게 일어났다라는, 요게 6,700억, 요만큼이 이제 9,000억대고 그, 그 신규로 요만큼이, 그죠? 여기가 6,6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런 전력이 있었으니까 1월 3일에 종가에 7,000원. 그 당시에는 이제 투신이 굉장히 성적이 좋았을 때죠. 그런 이제 조금 찝찝한 점도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장전 트레이딩 전략으로 1월 3일 그림 생각하면서 숏 우위 관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오늘의 그림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게. 그다음 중간에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 계속 내려가니까 어디서 또 지지가 될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고, 또 해가지고 이제 점검해드렸는데 362에 걸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지지 362, 딱 그 자리가 걸렸어요. 요 부근하고 여기서 걸렸죠. 근데 반등이 나와도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롱 포지션 의미 없다. 그렇죠? 롱 쪽 약하니까 쇼 고, 그렇게 해서 우리 파생반분들 워낙 금요일에는 좀 뚜렷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습니다. 인증 참여하신 분들, 이제 만기도 끝났겠다. 만기까지는 제가 상당히 조심하라 말씀드렸는데, 만기도 끝났겠다. 이제 좀 더 접근하신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당하고 끝내시는 우리 일당 클럽 여러분들도 계시고, 많이 어떻게요? 중사님 힌트로 시가 부근 오름숏 잡아서 일당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침에죠. 9시 11분입니다. 아침 9시 11분에 이렇게 일당 110만 원 하고 일터로 가자. 이게 우리 파생반의 일단 기본 1 모토인데, 일단 요거 금요일에 얘기가 나온 일당 클럽에 대한 걸 제가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되게 좋은 매매예요. 그래서 오버나잇이라는 그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 아침에 오전에 웬만하면 일당을 하고 이제 일터, 다들 본업이 있으시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게 본업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이걸 고생하지 마시고 일당 하셨으면은 내 뒤에는 내 거 아니다. 물론 더 했으면 기회가 더 수익을 키울 수 있었겠지만 본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꼬이면 어떡해? 이거 날리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에 일당하면 그냥 오늘 난 이걸로 만족. 이거를 계속 쌓아간다 생각을 해보시면 적지 않은 돈, 굉장히 큰 돈입니다. 어디 가서 아침에 1, 20분 만에 112만 원을 법니까? 그죠? 가성비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보시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고, 물론 전략이 뭐 승률이 저는 80%가 목표인데 요즘은 좀 더 나오고 있죠. 뭐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어쨌든 아닌 날은 커트를 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 원웨이장이 있으니까, 원웨이는 원웨이장이라고 제가 중간에 오전에 말씀을 다 드립니다. 원웨이의 성질이 있으니까. 그런 날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날에만 신경을 좀 써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금 모아서 보니까 492만 원 돋보이고요. 그다음에 50만 원. 이거 50만 원 수익에 수수료가 8천 원밖에 안 듭니다. 제가 연결해 드리는 저를 통해서 이제 그 증권사를 계좌를 개설하신 분은 이렇게 50만 원 버는데도 수수료가 8천 원밖에 들지 않아요. 최대 10분의 1 이상 줄어드는 그런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이제 개설하고 싶으시면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여러분들 계좌, 좋은 계좌, 수수료 전국 최저 수준의 계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77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47만 원, 44만 원, 이렇게 이제 옵션, 풋옵션에 대해서 큰 수익. 그다음에 77만 원, 112만 원, 44만 원, 71만 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새로운 월물로 더 좋은 전략 제시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이제 대량으로 청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에 이제 바로 나타나서 좀 유감이었죠. 좀만 더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전에 마감 영상에서도 우리 시장 반등폭이 충분해지고 있다. 원래 여기서부터 한번 상승폭 주는 거 4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정도 본다. 근데 40포인트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은 지점이 됐는데 조금 더 갔으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맥스치 이제 375 정도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뭐 시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368도 많이 갔어요. 40포인트 넘어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추세가 지켜지면 아직은 모릅니다. 예. 진짜 그 자리를 찍으러 갈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추세 이탈하고서 다시 밀리면 공간이 조금 열리죠. 그래서 이제 와르르 좀 매물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좀 밑에 또 있는 거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 이어갈 텐데 어쨌든 결국 우려했던 1조 원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팔 수 있는 선물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롤오버에서 뭐 4조 원대가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옵션의 미결 보시면 콜옵션에서는 약 46만 5천 계약 정도가 나왔고요. 미결이 지금 현재. 근데 풋옵션 미결이 70만이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풋옵션의 미결이 많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이쪽도 우려가 되는 상황. 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현재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매도 미결도 있는 거니까. 코스피 현물 매수가 1조 원 이거는 개인이죠. 개인들의 코스피 현물 매수가 1조 원 나오고 외국인들이 1조 원 매도했던 건 좀 큼직하네요. 또 체크하시고 프로그램 코스피 비차익도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1조 4천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추세가 계속 거슬린다. 삼성전자는 이제 저항대가 753을 종가에 안착을 해야 되는 이 숙제가 있는데 계속 실패했죠. 언제부터 1월 8일 이후로 계속 실패했습니다. 벌써 두 달이 넘었어요. 두 달이 넘었는데 752, 750 저항, 그 다음 라인이 이제 74, 740 저항, 그 다음이 이제 720, 725, 727인데 여기 지금 구간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를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조금 곤란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추세가 눕혀 있습니다. 이게 보통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위로 콕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반발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이거를 위에 콕 찍고 내려와서 반발이 되려면 여기를 다시 지금 시장처럼 넘어갔어야지 그나마 다음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얘는 거의 이거에 이제 반 정도밖에 튕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눕혀 있는 추세가 된 거고요.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기가 더 쉬워요. 확률적으로 이 진폭을 다시 한번 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 진폭을 여기서부터 다시 보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더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가느냐의 문제겠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월요일에 이 갭을 밑에서 깨져서 예를 들어 72,000 깨져서 시작하면 조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추세가 눕혀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모습도 좀 신경이 쓰입니다.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에 대한 생각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이 금요일에 좀 많이 깨졌죠. 삼성물산 주총에서 삼성물산 사측대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표대결에서 이제 삼성물산이 승리했습니다. 뭐 우호 지분을 더 많이 확보했겠죠. 뭐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막 진도준표 해가지고 막 갈렸잖아요. 그래서 우호 지분 확보 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물산이 무리한 주주 환원 요구를 했던 행동주의 펀드와의 대결에서 삼성물산이 승리하면서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무리한 주주 환원 요구의 거부로 해석하면서 물량이 좀 많이 쏟아졌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지금 10% 빠졌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갈 수 있냐면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대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그널 하나가 이 시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바람이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외국인은 이 밸류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공매도 금지 때와는 다르게 밸류업에 대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선물을 매수 포지션으로 대량 롤오버까지 하면서 이제 4조 원 이상의 매수 규모를 확대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외국인들 이제 물밀듯이 빠져나가기 쉬운 겁니다. 마침 거기에 환율도 급반등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요게 어떻게 이제 다른 종목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진 않습니다. 왜 주주 환원을 하기로 했던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뭐 기아나 현대차 같이. 근데 그마저도 지금 약했죠. 금요일에는 기아가 2.7% 빠지고 현대차도 뭐 빠지고 3.1%. 그러니까 밸류업 전체에 대한 바람이 빠질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성물산을 시초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위협받게 되죠. 그러면은 좀 이제 조심해야 되고 아니면 현금화의 전략도 좀 필요하고 그런 건데, 다만 이제 총선을 4월 11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이 갑자기 이제 다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면 좀 곤란할 누군가가 있다면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불씨를 살리려는 움직임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메시지를 또 줄 수 있죠. 지난번에도 또 강력한 메시지를 주긴 했잖아요. 무슨 밸류업 프로그램에 어떤 호응하지 않으면 뭐 따라오지 못하면 뭐 상패 얘기까지도 막 나오면서 너무 자극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뭔가 메시지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이제 1조 원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환매수를 좀 해주는지, 그다음에 추가 매도하면서 이제 청산을 하는지 여부에 되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려되는 것도 이제 환율의 V턴. 환율이 제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다가 V턴이 나왔습니다. 이 V턴이 나왔을 때 다시 접느냐 아니면은 다시 접어서 이렇게 다중바닥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게 그냥 돌파해서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적이 많죠. V턴 나와 휩쏘아 나와가지고 월봉 보시면은 공간이 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찍고 위로 가기 좋은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움직일 때 위에 콕 찍고 밑으로 가기가 좋습니다. 그다음 아래 물갈이했다가 위로 이렇게 전환되기가 좋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4년 전에 이제 코로나 장 때도 급락을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장기간 올라갔죠. 1년 동안. 결국에는 이런 기술적인 그런 이런 흐름들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지. 밑으로 좀 찍고 위에 공간이 열려버렸으면 4월까지 이게 환율이 좀 1375를 향해서 70원대를 향해서 가게 된다면은 우리 증시에 좋을 게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금요일에는 달러 선물이 이제 만기, 이제 월요일 만기예요. 달러 선물은. 그러니까 하루 앞두고 만기 하루 앞두고 외국인들이 다시 팔아서 눌렀던 거를 다시 채워 넣은 겁니다. 8,656억의 재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30선까지 급반등 나왔고요. 그 다음에 투신의 종가 매도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고, 네, 이렇게 지금 금요일에 나타났던 시장의 특징을 이제 간략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는 다음 주 FOMC 봐야죠. FOMC가 미국 증시를 다시 부활시키느냐 아니면은 지금 추세 이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밀리느냐. 엔비디아도 뭐 콜옵션 개인 몰리고 ETF 레버리지 상품들의 개인들 몰리면서 부담스러워졌는데 금요일에는 좀 굉장히 견고하더라고요. 근데 금요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다른 이제 더 시총이 높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다른 종목들이 흔들렸던 거고,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끌어올린 만큼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시장을 책임을 져줘야 될 텐데 이제 너무 개인들이 달려드니까 좀 부담스러운 그런 형태입니다. 콜옵션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누군가는 기관들이 콜매도를 잡아야 되니까 콜매도 스탠스는 어쨌든 계속 무한정 상승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현물에 대한 차익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지금 유의해야 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시장이 무사히 또 꼬리 달고 양봉으로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하는지 여부와 아니면 추가 매도를 하면서 이탈하는지 여부, 이 두 가지 집중하고, 그러면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어떻게 잘 흘러가는지 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 때는 이제 자리 잡아드리죠. 포지션, 그다음에 추정 범위를 잡아드리죠. 그다음에 이제 파생반 분들 당연히 월요일 아침 장전에 제 전략 보시고, 물론 전략을 100%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도 생각을 하면서 좀 궁합을 좀 맞춰보는 거죠. 이렇게 같이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내는데 좀 집중을 좀 해보시고, 네, 복귀 주말 사이에 좀 복귀 좀 많이 해보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일요일 잘 쉬시고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단톡방 안 들어오신 구독자분들 계시면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